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한밤중 두려움에 몸을 잔뜩 웅크린 소녀,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유령. 이 그림, 단순한 공포 장면이 아닙니다. 고갱의 사랑, 죄책감, 그리고 폴리네시아의 무속적 신앙이 뒤엉킨 가장 강렬한 작품 중 하나죠. 이 작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려졌을까? 1892년 타히티에서 그려진 이 작품은 고갱이 13살에서 14살 사이에 타히티 소녀 테오라와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고갱이 방에 들어서자 테오라는 공포에 질린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녀는 투파파오, 즉 죽은 자의 영혼이 방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충격의 순간을 고갱은 그대로 그림에 옮겨 담았습니다. 고갱은 왜 타히티로 갔을까? 1880년대 후반 고갱은 유럽 화단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문명으로부터 탈출한다. 진짜 자연, 진짜 인간을 찾겠다. 그리고 그는 낙원이라 불린 남태평양 타히티로 떠나죠. 고갱은 이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삶을 재시작하며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갱이 테오라와 살게 된 이유. 타히티에 도착한 고갱은 숙소도 돈도 언어도 제대로 없던 상태였어요. 이때 마을의 관습이 등장합니다. 타히티에는 당시 유럽 남성에게 현지 소녀를 페타이로 소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유럽 식민 시대의 왜곡된 관습이었죠. 이렇게 고갱에게 소개된 사람이 바로 13살이었던 테오라입니다. 그녀는 고갱이 머물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만들고 언어를 가르쳐주며 사실상 가정부 같은 역할도 맡았죠. 하지만 고갱은 그녀를 나의 뮤즈 타히티의 순수한 자연을 상징하는 여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테오라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 권력관계나 나이차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폴리네시아의 투파파오란. 타히티 전통 신앙에서 투파파오는 밤에 나타나 사람을 지켜보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죽은 자의 영입니다. 어두운 방, 노란 불빛, 갑작스러운 인기척. 이런 순간들은 모두 투파파오가 다가오는 징조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테오라가 공포했던 건 그녀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신앙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했다. 흥미로운 건 고갱은 이 순간을 자신의 시각과 테오라의 시각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고갱의 버전. 내가 갑자기 들어오자 테오라가 놀랐을 뿐이다. 테오라의 버전. 밤중에 유령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림 제목 역시 영어로는 스프릿 오버 더 데드 와칭, 타히티어로는 타파파우, 유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유령이 그녀를 보는 것인지 그녀가 유령을 상상하는 것인지 해석을 열어둔 거죠. 그림 속 디테일 분석. 이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공포로 굳은 자세. 소녀는 옆으로 누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 안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테오라의 실제 공포. 타히티 사람들은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영혼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둘, 고갱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 테오라는 너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유럽에서 온 식민지 배경의 남자였죠. 그 불편함, 죄책감, 불안, 이 모든 감정이 유령의 형상으로 작품에 스며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셋, 죽음의 그림자. 타히티에서의 고갱은 병, 경제적 몰락, 고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은 소녀의 공포이면서 동시에 고갱 자신의 내면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보라, 초록, 노란색의 기이한 대비. 고갱 특유의 강렬한 색채는 밤의 비현실감을 표현합니다. 타히티에서 보라색은 장래, 죽음을 상징합니다. 초록색은 불안과 미지를 뜻하죠. 어둠 속에서 번지는 노란 빛은 유령적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죠. 뒤에서 지켜보는 노파형 유령. 투파파오는 노파처럼 묘사되는데 현지 전통에서 죽은 자의 혼을 뜻합니다. 이 인물은 테오라가 느꼈던 공포를 그대로 시각화한 것. 4. 침대 위의 꽃무늬. 침대 아래 펼쳐진 화려한 무늬는 테오라의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고갱이 그곳에 투사한 이국적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던지는 질문. 이 그림은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유령은 누구인가?
정말로 그녀를 지켜본 존재가 유령이었을까? 아니면 고갱 자신의 내면이었을까? 고갱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겨둔 채 말이죠. 고갱의 유령이 그녀를 지켜본다는 두려움, 신앙, 사랑, 욕망이 뒤엉킨 가장 강렬한 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밤의 유령,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